안녕하십니까? 우선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S오일의 2025년 4분기 실적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컨퍼런스는 실적 발표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질문이 있으신 경우 전화기 버튼의 별표와 1번을 눌러주십시오. 그럼 지금부터 S오일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S오일 자금부분장 강경돈 전무입니다. 오늘 2025년도 4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 참여해 주신 국내외 투자자와 애널리스트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컨퍼런스 콜에는 방주환 CFO님과 IR팀 장예리 팀장 그리고 팀원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먼저 4분기 실적 발표의 하이라이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사 2025년 4분기 영업이익은 전 분기 및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개선된 4,245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정유 부문과 윤활 부문은 제품 스프레드 강세로 영업이익이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석유화학 부문은 파라자일렌 스프레드 회복세가 지속되면서 적자폭이 축소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업황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에는 글로벌 수요 성장이 정제 설비와 파라자일렌 설비의 순증설 규모를 초과하여 우호적인 제품 시황이 기대되는 가운데 저유가 기조 및 OSP 하락에 따른 원가 부담 완화로 안정적인 정제 마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샤인 프로젝트 진행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샤인 프로젝트의 공정률은 1월 14일 기준 93.1%를 기록하며 2026년 상반기 기계적 완공을 앞두고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설계는 97%, 그리고 구매는 99%가 진행되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건설 공사는 86%가 진행되었습니다. 당사는 올해 하반기 시운전을 거쳐 내년 초 상업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샤인 프로젝트 스타트업을 고려하여 올레핀 모노머 고객사와의 연간 공급 계약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이며 울산 지역 주요 고객사에 대한 지선 배관 연결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폴리에틸렌과 관련해서는 프리마케팅을 통해 폴리에틸렌 고객사 확대를 추진 중이며 장기 수출 계약 협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전사의 역량을 집중하여 샤인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함으로써 투자자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4분기 상세 실적과 자세한 사항들은 장예리 팀장이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S오일 IR 팀장 장예리입니다. 먼저 실적 발표에 앞서 2025년 4분기 재무실적은 당사의 잠정 결산에 따른 것이므로 독립적인 외부 감사인의 감사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페이지의 2025년 4분기 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사 4분기 매출액은 전분기 대비 4.5% 증가한 8조 7,926억 원,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85% 증가한 4,245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부문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정유 부문은 주요 제품의 스프레드가 강세를 보이며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 95% 상승하여 2,253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석유화학 부문은 PX 스프레드 회복세가 지속되며 전분기 대비 영업이익 적자폭이 축소된 마이너스 78억 원을 기록하였으며 윤활 부문도 제품 스프레드가 확대되어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55% 증가한 2,070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참고로 4분기 전사 영업이익에 반영된 재고 관련 영향은 마이너스 874억 원입니다. 금융 및 기타 손익에서는 순이자 손익 마이너스 569억 원, 환율 상승에 따른 순환차 손익 마이너스 735억 원 등을 기록하였으며 4분기 세전이익은 3,179억 원, 당기순이익은 2,650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2025년도 연간 기준으로는 영업이익은 2,882억 원을 기록하여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였으나 세전이익 및 당기순이익은 각각 2,258억 원 및 2,169억 원을 기록하여 큰 폭으로 흑자 전환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 현황입니다. 2025년 말 현금은 1조 8,430억 원이며 자기자본 대비 순차입금 비율은 67.9%입니다. 회사는 외부 환경의 변동성 속에서도 샤인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저금리의 경쟁력 있는 외부 자금을 적기에 조달하는 한편 적극적인 운전 자본 관리를 통해 충분한 유동성과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연간 누적 EBITDA는 9,790억 원입니다. 지금부터는 사업 부문별 시황 및 전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정유 부문입니다. 4분기 두바이 원유 가격은 오펙 플러스의 증산 기조에 따른 공급 증가에 대한 우려로 분기 중 하락세를 보여 9월 평균 70불에서 12월 평균 62불로 하락하였습니다. 4분기 아시아 정유 제품 시장은 글로벌 설비 가동 차질로 공급이 타이트하였습니다. 나이지리아의 신규 설비인 당고테 리파이너리, 미국 캘리포니아 엘 세군도 리파이너리, 쿠웨이티 알 주르 등 정제 설비가 가동 차질을 보였고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으로 러시아 정제 설비의 가동 차질도 지속되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의 필립스 66 리파이너리가 폐쇄된 것도 수급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덧붙여 4분기에는 북반구 지역의 난방유 성수기로 등 경유에 대한 수요가 견조한 가운데 미국 및 유럽의 러시아에 대한 제재로 제품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가 더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등 경유 제품 스프레드가 분기 평균 배럴당 25불 수준으로 대폭 상승하여 정제마진 개선을 견인하였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소식이 전해지면서 분기 말에 조정세를 보이기는 했지만 등 경유 스프레드는 여전히 배럴당 20불 내외로 유지되며 견조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6년 1분기에는 등 경유 등 제품 수요가 여전히 견조한 가운데 나이지리아 당고테 리파이너리 및 러시아 정제 설비의 가동 차질이 계속되고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 발레로 리파이너리의 폐쇄가 예정되어 제한적 공급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렇듯 타이트한 수급은 정제 마진을 지지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덧붙여 3월 말부터 역내 정기 보수 시즌 진입에 따라 재고 비축 수요가 발생하여 정제 마진을 추가로 지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6년 연간 전망에 대한 좀 더 상세한 설명은 구체적인 데이터와 함께 주요 경영 현황 업데이트에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석유화학 부문입니다. 4분기 석유화학 부문은 납사 대비 파라자일렌 스프레드 및 프로필렌 대비 프로필렌 옥사이드, 즉 PO의 스프레드가 상승하여 전분기 대비 적자폭이 축소된 영업이익 마이너스 78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4분기 시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PX 시장은 중국 PTA 신규 설비 가동에 따른 PX 수요 증가와 견조한 다운스트림 폴리에스터 수요로 납사 대비 PX 스프레드가 4분기 톤당 266불을 기록하며 상승세를 지속하였습니다. 보통 4분기가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수요를 반영하여 12월 중순 이후로는 PX 스프레드가 300불 이상으로 유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벤젠 시장은 미국 관세 부담에 따른 미국 수입 수요 감소와 스타일렌 모노머 등 벤젠 다운스트림 가동 저조로 약세가 지속되며 납사 대비 벤젠 스프레드는 톤당 103불을 기록하였습니다. 올레핀 다운스트림 제품의 경우 폴리프로필렌, 즉 PP는 역내 정기 보수 완료 후 공급 증가로 프로필렌 대비 PP 스프레드가 전분기 대비 하락한 톤당 30불을 기록하였습니다. PO는 중국 내 주요 생산업체 공급 차질 및 블랙 프라이데이와 크리스마스 등 계절적 수요로 전분기 대비 상승한 톤당 176불을 기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석유화학 부문의 2026년 1분기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PX는 연간 타이트한 수급에 대한 기대감 및 1분기 중 역내 PX 생산 설비의 정기 보수에 따른 공급 감소로 견조한 시황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연간 타이트한 수급에 대한 전망은 잠시 후 주요 경영 환경 업데이트에서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벤젠, PP, PO 제품의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중국 중심의 신규 설비로 인해 지속적인 공급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벤젠의 경우에는 봄철 역내 정기 보수로 공급 증가가 일부 상쇄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PP, PO의 경우에는 글로벌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점진적으로 수요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윤활 부문입니다. 윤활 부문의 4분기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증가한 2,070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4분기 윤활기유 제품 스프레드는 계절적 비수기에 따른 수요 둔화에도 불구하고 원재료 가격 하락에 따른 레깅 효과로 전분기 대비 상승한 배럴당 55.2불을 기록하였습니다. 2026년 1분기에는 역내 설비 증설에 따른 공급 증가에도 불구하고 봄철 윤활유 교체에 따른 성수기에 대비한 재고 비축 수요가 시황을 지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덧붙여 유가 등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라 윤활기유 스프레드가 영향받을 가능성이 있으나 당사는 이러한 시장 변동에 긴밀히 대응하며 수익성을 극대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경영 상황에 대해서 업데이트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 경영 환경 전망입니다. 우선 글로벌 석유 수요 및 PX 수요 성장분이 설비 증설의 순증분을 상회하여 견조한 시황이 전망됩니다. 슬라이드 좌측 그래프를 보시면 2026년 글로벌 석유 수요의 성장 전망치는 약 100만 BD로 경제설비 증설과 폐쇄를 모두 고려한 순증분 79만 BD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급 상황은 2026년에만 국한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도 수요 증가분이 공급 증가를 상회하는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정유 비즈니스 환경에 긍정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슬라이드 중간에 위치한 그래프를 보시면 2026년 PX 수요 증가는 375만 톤으로 예상되는 반면 PX 설비 증설 순증분은 약 100만 톤으로 제한적입니다. 특히 증설되는 설비가 연말에나 가동될 것으로 탐문되고 있어 2026년 PX의 타이트한 수급에 대한 기대가 시장에서 고조되고 있습니다. 타이트한 수급에 대한 견조한 시황에 덧붙여 2026년에는 저유가 및 사우디아라비아산 원유의 오피셜 셀링 프라이스 OSP 하락에 따른 원가 부담 완화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 우측에 위치한 그래프는 사우디아라비아산 아랍라이트 원유의 OSP 추이입니다. 2026년 1분기까지 투입될 원유의 OSP는 지난 5년 평균 대비 낮은 수준으로 회사의 정제 마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샤힌 프로젝트의 진행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샤힌 프로젝트의 EPC 공정률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설계는 97%, 구매는 86%가 진행되었습니다. 설계의 경우 기계적 완공 전 기준으로는 설계가 완료된 상태이며 2분기 중 실시되는 에즈빌트 드로잉 작업만 남아 있습니다. EPC 진행 현황에 대해 부가 설명드리면 스팀크래커는 가열 분해로의 기계적 설치를 완료하였고 TC2C 고압 열 교환기 설치 및 저장 탱크, 지상배관 및 전선관 설치도 진행 중입니다. 마케팅 관련해서는 올레핀 모노머의 경우 샤힌 스타트업을 고려하여 주요 고객사와의 연간 공급 계약을 협의 중이며 울산 지역 고객사의 배관을 통한 판매를 위하여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주요 고객사로의 지선 배관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PE 관련해서는 프리마케팅을 통해 품질 평가 및 고객사 공급을 진행 중이며 PE 고객사 확대 및 장기 수출 계약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샤힌 프로젝트 일정은 기존에 말씀드렸던 것에서 변함이 없습니다. 2026년 상반기 기계적 완공, 2026년 하반기 시운전을 거쳐 상업가동 준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샤힌 프로젝트의 진행 경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응답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전화기 버튼의 별표와 1번을, 별과 1번을 눌러주십시오. 신청하신 질문을 취소하시려면 별표와 2번을, 별과 2번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Now Q&A session will begin. Please press *1, *N1 if you have any questions. For cancellation, please press *2, that is *N2 on your phone. 처음으로 질문해 주실 분은 신한투자증권의 이진명 님입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The first question will be given by Lee-Jin Myung from Shinhan Investment Securities. Please go ahead. 네, 안녕하세요. 신한투자증권 이진명 연구원입니다. 먼저 질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말씀 주실 때 공급 차질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1분기 때 발생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설비 트러블 규모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저희 글로벌리 증설 스케줄에 대해서 올해와 내년도 증설과 폐쇄 규모를 각각 좀 브레이크다운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Good morning. This is Lee Jin Myung from Shinhan Investment Securities. Thank you for the opportunity to pose questions. I have two questions. First is on the global supply interruptions or disruptions in the first quarter of this year. How big will that be in this quarter? And second question has to do with the global expansion schedule for 2026 and 2027. I would like you to break it down into the expansions and the shutdowns. 네, 먼저 글로벌 공급 차질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발표에서도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그 4분기에는 미국 서부 지역의 폐쇄, 그리고 당구테 리파이너리의 그 가동 차질,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에 따른 러시아 공급 차질 등등 여러 가지 요소가 있었는데 So to answer your first question on the global supply disruptions, and as I said during my statement, in Q4 there were several factors that caused the supply disruptions. The Dangote refinery in Nigeria had a shutdown, and also the U.S. West Coast also had a permanent shutdown, and there was also the drone attacks by Ukraine against Russian refineries. 네, 우선 미 서부 지역의 폐쇄는 발표된 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6만 BD의 필립스 66 LA 리파이너리는 작년 10월 단계적 셧다운을 진행해서 12월 말에는 완전 폐쇄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올해 폐쇄될 것으로 발표된 15만 BD의 발레로 리파이너리는 올해 2월부터 단계적 셧다운을 시작해서요, 4월 중 대부분의 설비 폐쇄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So starting with the shutdown in the U.S. West Coast, the 160 MBD Phillips 66 refinery based in Los Angeles started the phase shutdown from October last year, and we understand that they had a full and complete shutdown at the end of December. And for the 150 MBD Valero refinery, which was announced to shut down this year, it is planning to have a phase shutdown from February this year, and their plan is to have most of it shut down by April this year. 한편 지난 4분기 중 가동 차질이 발생했던 미국 엘세군도 리파이너리 및 쿠웨이트의 알주르 리파이너리는 올해 초부터 재가동을 시작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2025년 연중 가동 차질을 겪던 나이지리아 당고테 리파이너리의 RFCC는 1월 현재 정기 보수 진행 중입니다. And as for the El Segundo refinery in the United States and Al Zour refinery in Kuwait, both of which had supply disruptions, operational glitches in Q4 last year, are known to have started up again at the end of last year and the beginning of this year. And for the Dangote refinery in Nigeria, which had operational glitches throughout 2025, started the TNI of its RFCC, is in the middle of TNI of its RFCC in January this year. 러시아 정제 설비의 경우에는 작년 하반기부터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으로 11월에는 CDU 설비 기준 약 50만 BD, 12월에는 약 30만 BD 이상이 가동 차질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유 공장뿐만 아니라 러시아 해상 유전 시설 및 항구 수출 터미널도 공격 대상이 되어서요, 가동 차질을 겪고 있습니다. And as for the Russian refineries, the Ukraine continued their intensive drone attacks on their refining facilities in Russia from the second half of last year. So based on the CDU capacity, about 500,000 BD in November last year and about 300,000 BD in December last year were affected because of the operational glitches. And not only the refining facilities, but the offshore oil field facilities in Russia and the export
port terminals are also targeted by the drone attacks, which is also resulting in operational glitches as well. 정기 보수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드리면 글로벌 정기 보수 규모는 그 봄철 정기 보수 시즌에 접어들면서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4월에는 780만 BD 수준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And as for the global TNI, it is going to enter into the TNI season in spring and will gradually pick up to reach 7.8 million BD in April this year.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This concludes my answer. 다음으로 글로벌 증설 스케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6년에는 79만 BD의 정제 설비 순증설이 예정되어 있는데 증설은 159만 BD, 폐쇄는 80만 BD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 대부분의 신증설이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And as for the global expansion schedule in 2026 and 2027, for this year, the net increase of the refining capacities is 790 MBD so if I break it down, the capacity expansion is 1.5 million BD and the shutdown is 800 MBD. And most of these new capacity expansions are clustered in the second half of the year. 신규 물량은 주로 인도를 중심으로 증설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경우에는 기존에 발표된 일정보다 증설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서 올해 예정되어 있는 증설 중 일부는 연말 또는 내년으로 지연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nd as for the new expansions, we understand that most of it will take place in India, but there is a tendency in India for these capacity expansions to be delayed to some extent. So some of it will be delayed to the end of the year or even next year. 2027년의 경우 순증설이 5만 BD에 불과합니다. 증설은 14만 BD, 폐쇄는 9만 BD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8년은 증설 설비와 폐쇄 설비의 규모가 거의 비슷하여 순증분 규모로 보면 증설량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증설은 30만 BD, 폐쇄는 30만 BD입니다. And as for 2027, the net increase is only 50 MBD. If I break it down into the expansion and the shutdown, the expansion is 140 MBD and the shutdown 90 MBD. For 2028, the capacity expansions and the shutdown will almost balance out each other, which means there will be no net increase. Expansion 300 MBD and shutdown 300 MBD as well. 이에 따라서 수요 증가분이 공급을 상회하는 구조적으로 긍정적인 환경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And as a result, we're expecting the demand increase to outpace the supply increase, which will create a favorable market fundamentals to the company in the longer term. 이상입니다. That's just the end of my answer. Thank you. 다음으로 질문해 주실 분은 하나투자증권의 이용욱 님입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The following question is by Lee Yong-uk from Hanwha Investment Securities. Please go ahead. 네, 안녕하세요. 하나투자증권 이용욱입니다. 질문 기회 감사드립니다. 저는 세 가지 질문 있는데요. 일단 최근에 OSP가 하향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당사에서 보는 이렇게 하향 추세가 이어지는 원인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 공유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2026년 저희 정기 보수 계획도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샤인 프로젝트 일정도 업데이트 부탁드립니다. Good morning. This is Lee Yong-uk from Hanwha Investment Securities. Thank you for the opportunity to pose questions. I have three questions. First is we're seeing the OSP in a downward trend. Could you tell us what is causing this downward trend and how do you see its outlook? Second is what is S-Oil's TNI plan and schedule for 2026? And third is could you update us on the Shaheen project schedule? 네, 먼저 OSP 하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OSP는 작년 11월 이후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랍라이트 기준으로 12월 선적 OSP는 배럴당 1.0불, 1월은 0.6불, 2월은 0.3불로 발표되었습니다. So to answer your first question on why OSP is coming down, it has been coming down since November last year based on Arab Light. The December lifting OSP was $1 per barrel, January lifting 60 cents per barrel, and February lifting 30 cents per barrel.
이런 OSP의 점진적인 하락으로 당사는 원가 측면에서 긍정적인 상황이며 하락한 OSP는 당사 1분기 실적에 의미 있게 반영될 예정입니다. 최근의 OSP 하락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으로 인한 종전 가능성과 글로벌 원유의 충분한 공급 상황 등이 반영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o this downward trend of the OSP is working in favor of the company in terms of the cost structure, and this lower and bearish OSP will be reflected in the company's Q1 performance in a meaningful way. We attribute the latest downward trend of OSP to a number of factors. The ceasefire talks between Russia and Ukraine is raising the possibility of end of the war, and the global market has ample supply of crude at the moment. 여러 시장 지표들을 고려했을 때 마이너스 OSP까지도 추후 가능한 상황입니다. 다만 미국 관세와 지정학적 이슈 등 글로벌 변수에 의해서 OSP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So considering these various market indicators, there's also a possibility of the OSP falling below zero. However, there are a number of factors that could escalate the volatility of OSP, such as the tariff issues stemming from the United States and other geopolitical issues. And therefore, we plan to constantly monitor the OSP trend going forward. 다음으로 올해 정기보수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사는 금년 3월경부터 넘버2 CDU, 넘버1 PX, 넘버2 RFCC, PP, PO, PP 설비의 정기보수를 약 1개월에서 2개월 사이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So to answer your second question on the company's T&I plan for 2026, we are going to have a turnaround for the number 2 CDU, number 1 PX, number 2 RFCC, PO, and PP plan starting from March this year, and it'll last for a month or two. 구체적인 정기보수 일정은 회사 내외부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일 수 있으며 정기보수 기간에 대비하여 재고를 비축하고 전사 마진을 최대화하는 공정 가동 최적화를 통해서 기회비용을 최소화하고 수익성을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And the details of schedules are subject to change depending on the circumstances in and out of the company. But as we prepare for the T&I, we are going to stockpile the inventory and optimize the process operations in a way that maximizes the company-wide margin. And by doing so, we plan to keep the opportunity cost to minimum and maximize profitability.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This answers your question. Thank 네. you. 샤인 프로젝트 남은 일정에 대해서 발표문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 상반기에 그 기계적 완공을 내년 초 상업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남은 투자 금액과 아까 발표문에서 언급된 바 있는 그 마케팅 플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o to update you on the Shaheen project schedule, as we stated earlier, we have the MC target, mechanical completion target in the first half of the year, and in the second half of the year, we are going to do the commissioning and commercial operation at the beginning of 2027. And other than that, I would like to elaborate more on our and our marketing plan as well. 네, 샤인 프로젝트 투자 규모와 관련해서 총 투자비 9조 2,500억 원 집행되었고 올해 남은 집행 규모는 약 1조 6,400억 원입니다. So the total investment for Shaheen project is 9.258 trillion won, and until the end of last year, we executed 7.6 trillion won, and the balance for this year is 1.64 trillion won. 네, 샤인 상업 가동을 앞둔 마케팅 플랜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당사는 샤인 프로젝트 FID 이후에도 울산 단지 내 주요 고객사들과의 판매 확대를 위한 다수의 MOU를 체결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2026년 하반기에 진행될 스타트업을 고려하여
연간 공급 계약 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So, on the marketing plan for the Shaheen project, after the commercial operation, we've actually signed a number of MOUs with our customers in Ulsan Industrial Complex to sell our products. And the MOUs were all signed after the FID of our project. And we are also discussing with our customers to sign the annual supply contract with them, starting from the second half of this year. 고객사와의 배관 연결과 관련해서는 본산과 울산을 연결하는 간선 배관 설치는 완료하였고, 각 고객사로 연결되는 지선 배관 설치는 상반기 완료 목표로 진행 중입니다. And as for the pipeline connection with our customers, we have all constructed the pipelines that will connect Ulsan and Ulsan, and for the branch pipelines that will take all our products to our customers in Ulsan area, we plan to complete them in the first half of this year. 마지막으로 폴리에틸렌과 관련하여 프리마케팅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당사 폴리에틸렌 플랜트와 동일한 공법을 적용하여 생산된 제품을 구매하여 주요 국내 고객사에 공급하고 이에 대한 품질 평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수출 계약 협의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And as for the pre-marketing of the company's polyethylene, we have purchased the products that have the equal specification that we will be getting from our new PE plants. We purchased them and we supply them to our customers in Ulsan, and the quality test is underway. And also there are also discussions with our customers overseas to sign term export contracts as well. 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This answers your question. 다음으로 질문해 주실 분은 삼성증권의 조현열 님입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The following question is by Jo Hyun-yeol from Samsung Securities. Please go ahead. 네, 안녕하세요. 삼성증권 조현열입니다. 질문 크게 4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4분기 이후에 등록료 마진이 강세를 띠고 있는데 그 배경과 향후 추가 전망에 대해서 말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베네수엘라, 이란 등 최근 발생한 지정학 리스크가 그리고 그 이벤트가 당사 업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말씀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세 번째는 PX인데요. 최근에 PX 스프레드도 좀 강세인데 그 배경이랑 향후 전망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연간 실적으로 보면 25년 대비 26년에 거의 동사 실적이 의미 있게 개선될 것 같은데 그러면 향후에 배당 확대 가능성은 좀 어떻게 봐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 am Cho Hyun-yeol from Samsung Securities, and I have 4 questions. First is, since Q4 last year, the kerosene and diesel margin is quite strong. What is the background behind this, and what is your outlook? Second question is, how do you think the latest geopolitical events, such as the ones in Venezuela and Iran, will have on the company's business? And third is, what is behind the strong PX market these days, and what is your outlook? And fourth is, the company's 2026 performance is likely to be better than the last year. Do you think this will have an opportunity to expand the company's dividend? 먼저 등경유 마진 강세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분기 등경유 스프레드 강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절기 북반구 지역의 난방유 성수기 시즌에 따라서 등유 수요가 견조하게 뒷받침되었습니다. 또한 연말 연휴 시즌에 따라서 견조한 항공유 수요, 그리고 LA 소재의 필립스 66 리파이너리의 영국 폐쇄로 미국향 수출 물량이 증가하면서 등경유는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To answer your first question, since Q4 last year, the diesel and kerosene spread was very bullish. First of all, the high season for heating fuel in the northern hemisphere and the winter season boosted the demand for kerosene, and also there was strong jet fuel demand during the year-end and year-beginning holiday season. The permanent shutdown of Phillips 66 refinery in Los Angeles caused more export volume towards the United States, which all added up to keep the spread strong.
이외에도 유럽과 미국의 러시아산 원유와 제품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었고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에 따라서 러시아 물량이 감소하면서 타이트한 시황이 이어진 것도 강세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And the market was further tightened by the EU and the United States and the continuous drone attacks by Ukraine, which dropped the volume out of Russia. 현재 스프레드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동 차질을 보였던 일부 물량이 가동되기 시작하면서 현재 스프레드는 4분기에 높았던 수준 대비로는 낮아졌지만 등경유 스프레드는 여전히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And as for the latest market conditions, some of the facilities that had operational glitches are back on track now, and as a result of that, the spreads slightly narrowed compared to Q4. However, the spread is still maintaining a solid trend. 향후 스프레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등에 따라서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난방유 수요가 1분기 말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연초 연유 관련 수요가 견조하게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 제재와 타격에 따른 공급 영향이 현재 보고 있습니다. Going forward, how the ceasefire talks between Russia and Ukraine play out could create some volatility in the market. However, we're expecting the market conditions to be supported by a number of factors. The demand for heating fuel will continue towards the end of this quarter. The end of the year and beginning of the year is creating solid demand, and there is also sanctions against Russia and the drone attacks against Russia, which is impacting supply. 이상입니다. This is the end of my answer. 다음 질문, 글로벌 지정학적 갈등이 업황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네수엘라와 이란에서 발생한 지정학적 갈등은 단기적으로는 유가의 상방 압력으로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방 압력이 오래 지속되지는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그 유가에 대한 전망을 구체적으로 제시드리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시장의 비율을 종합해 보면 이런 지정학적 갈등은 유가에 단기적인 영향은 미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원유 공급 증가 추세로 인해서 유가가 하향 안정화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o to answer a second question on how the geopolitical situations in Venezuela and Iran will have an impact on the overall business environment and the market conditions, these if we combine all the market views, when there is a geopolitical confrontation, they do affect the oil price in the short term. However, in the longer term, they have little impact. This is because there is a trend towards higher supply of oil in the global market, and therefore we believe in the longer term oil price will come down. 정제 마진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중국의 소규모 정제 시설에서 베네수엘란산 원유 그리고 이란산 원유를 수입해서 정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베네수엘란산 원유가 중국 대신 미국 유입이 증가되고 이란의 원유 수출이 축소될 경우에는 중국 한 개의 업체로의 값싼 원유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중국의 한 개 업체 가동률 하락으로 이어져서 아시아 정제 마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And to speak on the refining margin, it is known that the small refineries in China are importing crude from Venezuela and Iran. But if more Venezuelan crude oil flows into the United States in lieu of China and Iran's crude exports go down, this means there will be some disruptions and interruptions in supplying cheap crude oil to these marginal players in China. And this will lower their operational rate and will hopefully have a positive impact on the refining margin in Asia. 덧붙여서 시점이나 가능성의 불확실성이 있긴 하지만 베네수엘라 헤비 앤 사워 원유 생산이 확대될 경우에는 원유 공급이 증가하고 베네수엘라산 원유가 중동 헤비 오일과 경쟁이 확대되면서 그 OSP가 하락되어 가지고 당사 원가의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And although the timing and the likelihood remain uncertain, if more heavy and sour crude oil is produced from Venezuela, that will create intensified competition between the oil from Venezuela and the heavy oil from the Middle East, which could lower the OSP on top of more crude oil into the market, and this will hopefully have eased the cost burden on the company. 다음으로는 PX 시황의 지속 가능성 및 전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발표에서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최근 PX 스프레드는 견조한 다운스트림 수요를 바탕으로 300불이 넘는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2026년 연간으로도 역내 PX 증설이 제한적인 가운데 매년 4%에서 5% 사이에 달하는 중국 다운스트림 폴리에스터 수요 성장이 시장을 지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And to answer your third question on the sustainability of the PX market conditions and its outlook, the spread has been over $300 thanks to the strong demand from the downstream side. And for this year, the regional PX capacity expansions are limited, whereas the polyester demand, which is the downstream in China, will show a strong growth of 4-5%, which will support the market, and we're expecting this situation to continue. 좀 더 구체적으로 1분기에는 역내 PX 설비 정기 보수 집중으로 공급이 제한될 것으로 보이고 2분기, 3분기에는 미국 드라이빙 시즌과 함께 휘발유 블렌딩 수요가 증가해서 PX 시황이 지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And if I break it down into quarter by quarter, in Q1, the supply will be limited because of the intense T&I of the PX facilities in the region. And in Q2 and Q3, there will be higher demand for gasoline blending because of the driving season in the United States, which will support the PX market. 중장기적인 시선에서 보면 경쟁력 없는 PTA 폴리에스터 업체들이 가동을 중단하면서 공급 과잉이 일부분 해소되고 그로 인해서 대형 업체들의 마진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폴리에스터 수요에 맞춰 대형 업체들의 가동률이 추가적으로 개선되고 이에 따라 PX 수요가 증가하여 시황이 양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And if I look at the market in the longer term, the less competitive PTA and polyester players will shut down, which will partially ease the oversupply and subsequently improve the margin of the bigger players. And in line with the gradually growing demand for polyester, the bigger players will have to additionally improve their operation rate, which will support the PX demand and the market conditions. So in the mid to long term, we are expecting the market conditions to be favorable. 예, CFO 강주환입니다. 마지막 미래 배당과 관련해서 질문 주셨는데요. 회사는 경영 성과나 재무 구조, 미래 투자 재원 확보 및 주주 환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장기적인 주주 가치를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배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25년 2월에 공시를 통해서 안내드린 바와 같이 금년 2025년과 2026년 회계연도에 대해서 진행 중인 샤힌 프로젝트와 주주가치 보호 등을 고려해서 배당 성향을 연간 당기 순이익의 20% 이상으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This is CFO J.W. Bang. To answer your question on our dividends, we have our dividend policy whereby we want to maximize the shareholder value in the longer term. And when we do so, we look into a number of factors on a combined basis. They are our business performance, the company's financial structure, and and securing the available resources for the company's sustainable growth and the shareholder return. In February 2025, we disclosed the company's dividend guideline of keeping the company's dividend payout ratio for fiscal year 2025 and 2026 at 20% or above of the annual net income. This is to protect the shareholder value, even though we are investing in the Mega Shaheen project. 먼저 25년도 회계연도에
연말 배당은 배당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이사회에서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배당 금액 및 배당 기준일은 이사회에서 결정되는 즉시 공시를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And as for the 2025 year-end dividends, we will fully comply with the dividend guidelines and the decisions will be made by the board of directors. And when any decisions on the dividend record date and the dividend amount is decided by the board of directors, we will immediately disclose them to you. 2026년도 이후에 이익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비례해서 배당 금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다음에 배당 성향 또한 이익 규모가 증가하면 일부 소폭 상승할 여지도 있습니다. 27년 이후의 배당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향후 시장 상황과 회사의 재무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후 이사회 논의를 통해서 재공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nd as for the 2026 dividend, when the company's income level goes up this year, our dividend amount will go up correspondingly in parallel, and we could also consider a slight increase in the company's dividend payout ratio if our income goes up. And for the dividend guidelines for 2027 and onwards, we will set them by looking into the market conditions and the company's financial plans, and they will be up for discussions by the board of directors later. And once they are determined, we will share with you through disclosure.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This answers your question. 다음으로 질문해 주실 분은 IM증권의 전유진 님입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The following question is by Jeon Yoo-jin from IM Securities. Please go ahead. 네, 안녕하세요. IM증권 전유진입니다. 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이제 질문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윤활유 쪽에서 4분기가 비수기인데도 마진이 굉장히 잘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배경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그리고 앞서서 CDU 증설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기후도 그룹 3 관련해서 25년부터 27년도까지 파악하고 계시는 증설에 대한 규모와 이거에 근거해서 이제 저희의 이제 수익성을 좀 어떻게 보면 될지 가이던스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석유화학 쪽에서 이제 울산 구조조정 관련해서 당사가 혹시 조금 관여되고 있으신 분이 있으신지 그 부분 공유해 주실 수 있는 선에서 말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So I have two questions. I'm Jeon Yoo-jin from IM Investment Securities, and thank you for your for giving me the opportunity to question. First is about the profitability, the high profitability of the base oil business in Q4. What is the background behind that? And what is your understanding of the global capacity expansion for Group 3 from 2025 to 2027? And what is your profitability guidelines? And my second question has to do with the restructuring of petrochemical industry ongoing in Ulsan. Could you give us some updates on how it is going? 먼저 윤활기유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부터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분기 윤활기유 영업이익이 기대보다 좋게 나왔다고 말씀하셨는데요. 4분기에는 윤활기유 컴포짓 제품가도 살짝 하락한 반면에 이제 유가 약세 등으로 해서 VGO 피드스탁이 하락폭이 더 컸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레깅 임팩트가 발생을 해가지고 4분기 실적이 이제 양호하게 이제 나오게 된 것으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2025년에서 2027년도 기간에 예정된 글로벌 증설 규모, 그룹 3 제품 관련해서 글로벌 증설 규모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에 있었던 증설은 사실 그룹 2였고요. 2026년에 예상되는 그룹 증설 규모는 인도와 사우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66만 톤입니다. 2027년 이후의 증설 규모는 독일, 인도, 한국, 중국 등에서 총 150만 톤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아직 시점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있고요.
그 2026년에서 2027년에 예상되는 그룹 3의 총 예상 증설 규모는 그 2025년도 글로벌 윤활기유 공급 대비해서 약 6% 수준입니다. Okay, so to answer your first question on how the Q4, the lube base oil performance was better than what the market expected. Well, the composite product prices slightly dipped. However, the oil price and the feedstock VGO price fell a little more, and there was a lagging impact. Time lagging, which caused the impact. But overall, because of that, the overall Q4 market was quite favorable. And as for the 2025 to 2027 capacity guidance, which is mostly around Group 3, for this year, we are expecting about 660 KTA, and mostly it will be from India and Saudi Arabia. But for 2027 and onwards, we will see about a total of 1.5 million tons of capacity additions in Germany, India, Korea, and China. However, the timing remains a little uncertain. And if you combine the 2026 and 2027 total capacity additions, it will be about 6% of the actual supply in 2025. 네, 이렇듯 신규 증설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면서 공급 압력이 일부 예상되지만 그 인도 등 일부 지역 증설은 계획 대비 지연되는 경향이 있어서 시장에는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그룹 3의 경우 수요 증가율이 2.7%로 공급 증가율 2.4%를 앞서고 있어서 그 공급 물량은 수요 증가에 맞춰서 점진적으로 시장에 소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As for the new capacity additions, could pose a pressure on the supply side. However, some of the capacity expansions tend to be delayed in some regions like India, and therefore there will be a time lag until it impacts the market overall. And as for Group 3, the demand growth will outpace the supply growth. The demand growth will be 2.7% and supply 2.4%, and therefore the supply volume will keep abreast of the rising demand and slowly be digested in the market. 그 덧붙여서 기존의 윤활기유 그룹 3를 생산하던 업체들을 제외하고 그룹 1을 생산하다가 그룹 3 시장으로 신규 진입하는 업체들의 경우에는 그 고급 윤활기유의 포뮬레이션 개발과 안정성 확보 등의 그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서 신규 증설되는 물량 중에 일부는 한 1년 정도 지연된 2027년, 2028년이 되어야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nd other than the existing Group 3 players, there are new players who were only in Group 1 but will now newly move into the Group 3 market. And for these players, it's going to take quite a long time for them to develop the formulation for premium lube-based oil and secure the reliability. And therefore, part of the newly expanded volume will only enter into the market from 2027 and 2028 onwards.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This answers your question. 예, 다음 석유화학 부수정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에서는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회사 또한 정부의 석유화학 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에 적극 공감하고 협력하고 있습니다. So to answer your second question on the petrochemical industrial restructuring, as you know very well, the government is trying to make the Korea's petrochemical industry more competitive. That is their goal, and we are fully aligned with the government's policy to make the petrochemical industry more competitive, and we're in full collaboration with the government. 우리 회사는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적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첨단 고효율 설비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동시에 정부의 석유화학 산업단지 재편 자율협약에도 참여하여 울산 산업단지 내 석유화학 회사들과 공동 컨설팅을 실시해 산업 재편 계획을 정부에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So to be more specific,
We are investing in the high-tech, high-efficiency facilities in order to contribute to higher competitiveness of Korea's petrochemical industry. We took part in the voluntary agreement, the government's voluntary agreement on restructuring the petrochemical industry, and also took part in the joint consulting with the petrochemical players in Ulsan Industrial Complex, and submitted the proposed business restructuring plan to the government as well, which all show that we are in full collaboration with the government's restructuring policy. 우리 회사의 샤힌 프로젝트는 탁월한 원가 경쟁력과 생산 효율성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경쟁력 있는 제품을 고객사에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울산 지역 석유화학업계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So the company's Shaheen project will significantly contribute to the competitiveness of petrochemical industry and the players in Ulsan. This is because we are going to enjoy remarkable cost competitiveness and production efficiency, based on which we'll have global competitive edge from our facilities and allow us to reliably supply to our customers competitive products. 이와 같이 지역 경제 발전뿐만 아니라 수입 대체, 무역 수지 개선 등 국가 경제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할 계획입니다. So we're not only going to contribute to further advancement of the local Ulsan economy, but by having our customers substitute their import demand, we will also significantly contribute to the national economy of Korea, as well as the trade balance. 따라서 회사는 정부와 투자자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샤힌 프로젝트를 안전하게 완공하고 안정적으로 가동하기 위해서 전사적인 역량과 자원을 집결할 계획입니다. And as such, we plan to avail all our company-wide resources and competency to ensure that Shaheen project is safely completed and reliably operated, and thereby meeting the expectations of the government and all the investors.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This answers your question. 예. 어느덧 약속한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SOL에 대한 관심으로 오늘 실적 발표에 참여해 주신 투자자와 애널리스트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회사는 투명하고 공정한 소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추가로 문의하실 점은 당사 IR팀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실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